주역 64개 노트 정리 두 번째 시간 주역의 건과 곤의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역의 음과 양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역의 개 중에 건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 8소승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중천건의 하늘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 부분을 보면은 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와 같이 짝대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이 모두 양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양이 3개가 있으니까 상승하는 기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걸 진이라고 하는데 이 진의 개념이 점점 이렇게 양이 추가되면은 상승을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이 상승하는 좋은 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은 강건함을 상징하고 또 하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은 하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둥근 것, 군주, 아비, 아버지를 뜻합니다. 이런 물상은 그 주역 인간의 법칙 이창일 교수님이 쓰신 책에 356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올린 것이고, 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쓰신 주역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추이하여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옥이죠. 옥. 이것도 건에서 옥입니다. 이거는 주역 56번째 화산역괴에서 여세세에서 나오는 옥이란 옥 구슬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건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움은 이제 방위로 치면은 동서남북 방위로 치면은 서북 쪽을 의미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여기 건태리진, 여기 보면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제일 처음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이외에 숫자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여기 보시면은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리는 저번에 이야기했을 리는 불화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감 감은 수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진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진. 그 다음에 칠태 태는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집은 차가움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건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북쪽이죠. 그러니까 계절은 겨울이고 방위는 서북쪽이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얼음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붉은색은 하늘은 검다고 우리 천자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붉은 건은 해고 순양이므로 하늘의 붉은색과 또 검은색을 합쳐가 검붉은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늙은 말.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음은 두 개를 띄워주니까 살코기 할 때 말랑말랑한 살을 의미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은 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뼈가 있는 말, 야인 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붉고 흰 얼룩말은 아까 이거 자체가 말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해가 건은 하늘이니까 하늘의 해 이렇게 붉은색의 이미지와 또 검은색 이렇게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차용을 하게 됩니다. 햇빛이 반드시 흰색이냐 노란색이냐 조금 애매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차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가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주역 사원전에 나온 물상으로서는 건을 이렇게 수레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풍천소축계의 상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 흰색, 사나위에서 그 상구, 백빛, 하얗게 꾸미다고 할 때 흰색으로 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검 반대는 곤이니까 곤은 또 검은색, 땅, 흑색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 심장이 굳어버린 것을 건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딱딱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굳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을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말, 진이 발전해서 말이 좋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는 아까 이 옥에서도 나온 개념인데 이렇게 강건함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땅지자는 공허하다, 비어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은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을 또 하기 때문에 지풍수 6의 승계에서 계단을 오를 때의 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이 손님이면은 반대로 주인도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건은 그 물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그 64개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당된다가 나오니까 그때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은 상승의 기운이 있고 하늘 이런 하늘 아버지 둥근 그러니까 건의 성질을 띤 무엇 건의 성질을 가진 그 무엇 이것을 말하여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괴명을 보면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상괴가 이렇게 있고 하괴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를 상으로 이야기인데 여기 만약에 리화입니다. 화, 불화. 그 다음에 여기 하괴는 진입니다. 그래서 35번 화지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입니다. 지. 땅지자 상계가 지고 하계가 화입니다. 불화. 그럼 지화명입니다. 36번. 여기는 35번. 여기는 36번.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1, 2, 3, 4, 5, 6 이래가지고 공간적 지위에서 3번 요 중간쯤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위에는 땅이고 밑에는 해가 있으니까 해가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근데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아까는 공간적 개념으로 1, 2, 3, 4, 5, 6 해가지고 3 중간에 있다고 했는데 시간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1, 2, 3, 4, 5, 6가 이거는 처음에 이제 6번은 이제 가는 거고 이미 1번은 처음 생깁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해가 뜬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36번 지화명이 설명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주역의 1번부터 6번까지 이 위상 개념이 시간적 개념도 있지만 공간적 개념도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이렇게 말한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건태리진 손간간곤 이렇게 8개의 대표적 자연물을 물상으로 표시하면서 이런 자연은 항상 존재하지만 또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법칙성의 대표적인 게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차면은 비고 또 차변은 비고 이런 걸 물극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음양소식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우리 사계절가 순환하는 것처럼 이런 자연 현상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을 발견해서 이제 인간사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인간사를 적용하다 보면은 뭐 어렵게는 군주의 도리가 나오는 거고 또 다르게는 뭐 점을 치 가지고 뭐 점서적 기능을 하는 거죠. 또 수신의 의미를 가지고 또 사대부들이 예전에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뭐 군자의 도리라든지 뭐 성인의 도리 뭐 이런 걸 밝히기도 한 겁니다. 그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곤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땅이죠. 땅인데 이런 짝대기가 음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 다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건은 강건하다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음은 강건함의 상대적인 약간 유약하다, 부드럽다, 치밀하다, 꼼꼼하다, 그런 성질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땅은 광활하고 끝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것을 묻어버리죠. 그 다음에 땅은 모든 걸 묻어버리고 또 중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행의 측면에 있어서 중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물상은 아까 그 주역 인간의 법칙에 나온 그 책에서 뽑아온 것인데, 그 외에도 제가 만든 것도 책을 찾아서 필기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표적인 게 대지, 어미, 포목, 천을 이야기하는 천, 뭐 이렇게 천. 그 다음에 가마솥, 뒤집어진 그 가마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인색함, 거는 강건함인데 고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있다가 보니까 저장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인색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는 뭐 한자로 치면은 다른 말과 그 유사 발음이 되어서 언어적 치환이 가능해서 열을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균, 순, 균, 밭을 이루다 언어적 치환이 가능한 순, 11, 열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는 대표적으로 또 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큰 수레, 고는 또 큰 수레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군중, 그 다음에 중지군 오후에서 그 자루, 관랑 해가지고 자루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는 그 치마,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치마를 의미합니다. 주불박내라고 해가지고 택수공계에서 구에서 주불박내 할 때 치마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지진, 유기에서 진여수유일 때 소의 개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큰 수레, 예,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곤의 개념이 이 정도인데, 그리고 또 조금씩 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저번에 이야기했지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1번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끝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생성을 한 게 1번이죠. 그 점을 칠 때도 효를 받아가지고 쓸 때도 제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자리에 있는 것을 당이라고 당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이 1번 자리에 있으면은 당위입니다. 음요가 2번이 음요 자리인데, 그러니까 1, 3, 5가 이제 양의 자리죠.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면은 당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번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당이죠. 3번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당이죠. 5번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당입니다. 근데 2번 자리, 2, 4, 6 짝수죠. 음의 자리에 음이 있으면은 당위인데 양이 있으면 부당입니다. 2번 자리에 지금 음이가 있으니까 당위죠. 4번 자리에 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있으니까 부당입니다. 그 다음 6번 자리도 짝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부당이가 되는 겁니다. 이 이제 제자리에 있는다, 있지 않는다, 이 개념은 나중에 그 효를 해석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이 그러니까 하계의 제일 처음이고, D가 그러니까 4번이 상계의 제일 처음인데 1과 양이 음양으로 조화되면은 정응이라고 합니다. 정응. 근데 뭐 양양이 되거나 음음이 되면은 같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적응입니다. 대적할 때 대적. 그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1번은 양이고 4번은 똑같은 양이니까 적입니다.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과 5는 2는 음이고 5번은 양이니까 정응이 됩니다. 정응. 음과 양이 이래 만나면 좋다, 이런 의미겠죠. 양양 이거는 적의 개념이고, 3번과 6번은 양양이니까 적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 천화동의는 위에는 아까 하늘이고 하계는 분리, 리화니까 천화동인이 되는 겁니다. 천화동인은 괴명이고
천화동인 어떻다. 이건 어떤 게다 하면 괴사고 개별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에 대해서 풀이한 글이 있습니다. 한문에 있는데 이거를 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괴를 풀이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게 12벽계의 추이입니다. 12벽계가 어떻게 벽계가 무엇인가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제일 여기 보면은 왼쪽에 여기 하다 보면 여기 지지 땅지야 땅지 중지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양이 하나 생깁니다. 제일 밑에. 그러면 위에는 지고 밑에는 뢰. 그러니까 우뢰가 생기는 거죠. 지뢰복이 되는 겁니다. 우뢰가 지뢰복. 두 번째는 또 양이 생기면은 지는 그대로인데 이제 양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계는 지택, 임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양이 하나 더 생기면은 지천태가 됩니다. 위에는 그대로고 밑에는 양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지천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네 번째는 여기 이제 상계에 드디어 양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는 뇌, 밑에는 천, 뇌천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기는 다시 다섯 번째까지 양이 침투를 했습니다. 여기 되면 택이 됩니다. 택천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양이 끝까지 다 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중천건이 되는 거죠. 위에도 천, 밑에도 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이 이렇게 전진 발전을 하는 게 이제 추이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양이 이렇게 다 찼는데 그럼 똑같이 이제 음이 또 밑에서 이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음이 밑에 치고 들어오니까 위에 천은 그대로인데 이제 밑에 음이 하나 침투를 한 거죠. 이게 천풍 위에는 천 밑에는 풍 바람풍이 돼서 천풍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음이 이제 두 번째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천은 그대로고 밑에는 천산둔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세 번째는 이제 그 위에는 천, 그 다음에 음이 세 번이나 세 칸째 침투했기 때문에 음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천지비가 됩니다. 그 다음 음이 다시 네 번째까지 침투를 했을 때는 위에는 풍, 그 다음 밑에는 지, 하계에는 지, 해서 풍지관이 됩니다. 그 다음 음이 다섯 번째까지 침투를 한 경우에는 위 상계는 중산간, 간이 되고 하계는 지가 됩니다. 산지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이 모든 영역을 다 침투한 게는 다시 지, 중지곤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계속 음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추이를 가는 겁니다. 이게 12벽계, 모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이가 이렇게 양의 전진,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의 전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산의 주역 사전에서 그 지괴는 그러니까 뭐 자식괴는 어미괴로 나온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12월달 그러니까 4개의 추나추동 계절을 12계절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추위는 조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쌓이고 음이 쌓이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건과 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건의 물상과 곤의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건과 곤의 물상은 향후에 실제 괴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소성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